네, 이현주 선생님. 네. 계속 나올 때마다 상당히 긴장하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참 마음이 편안하신 게 얼굴에 나타나고. 아, 예, 마음이 좀 전보다는 많이 편안하네요. 네, 네. 뭐 전에도 멋있었지만은 진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직접 어느 분이 선생님이 출연하신 거를 보고 본인이 겪은 통증에 대한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아니, 네. 이분이 진짜 나를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나 봐요. 아니, 박사님께 보낸 거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선생님이 나와 계셔가지고 이미 네. 삐진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고 이건 통증이니까 내 거 아니야? 이러고 선생님한테 돌렸는데 어떤 사연인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현주 선생님과 통증을 주제로 방송하시는 것을 열심히 보다 문득 제 고민을 여기다 살짝 풀어놓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전부터 어금니 근처에서 묘하게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치과는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기도 하고 또 한 달 전에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치아 상태를 모두 점검하였기에 어금니 통증이 상당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최대한 참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치과를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스케일링 하면서 뭐 썩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네. 이분은 아마 시민성 통증, 네. 이 내 마음이 내 몸에게 아픈 거를 만든 게 아닌가 네.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생각을 하고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통증이 밤만 되면 점점 커지고 새벽에 자다가 깨서도 묵직하게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결국 어제 치과를 가서 어금니 쪽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치과 선생님께서는 어금니 자체는 문제가 없고 잇몸이 부어 있다며 간단히 치료를 해주시다 아무래도 잠을 잘 때 이를 악무는 버릇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긴장한 채로 잠을 자거나 이를 악무는 것을 알고는 있어서 그렇다고 말을 했더니 이럴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통증의 경우 한번 고려해보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가 멍해지고 네. 하니까 뭐 내가 이를 악물어도 별 크게 못 느끼겠죠. 신경근 접합부의 그거 아세틸콜린 분비를 막아서 이렇게 근육의 수축이 좀 덜 되게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말고 보톡스 맞으면 그냥 멍해지고 마비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 그건 네, 선생님이 힘이 안 들어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힘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네, 덜 들어가지고. 예, 네. 이 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선생님도 여기 아파요. 그럼 그 신경이 네. 그거 하니까 그 신경 차단술을 합시다. 그러니까 신경 그거 네. 아프다고 하는 부 차단시키면 뭐 네. 아픈 거 안 느껴지니까 네. 치료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비슷한 요법입니다. 네, 참, 참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래서요. 진료비를 계산하면서 조금 더 여쭈어 보니 간호사 선생님께서 5달 간격으로 3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면서 이를 꽉 물 힘이 사라져서 씹는 법도 잃어버리고 이로 인해 식욕이 좋지 않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되고 얼굴도 갸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도 참 네. 훌륭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이 네. 효과, 보톡스를 맞으면서 생길 수 있는 식욕이 네.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까지 돼요. 야, 그런데 박사님, 이현주 선생님, 봐요. 이현주 선생님한테 묻잖아요. 제 친구 역시 턱 관절로 오래 고생해서 보톡스도 맞아봤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네. 지금 턱 관절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왜 잘 때 긴장해서 자기 입을 꼭 이 악물고 네. 자느냐, 그리고 본인이 왜 긴장을 한다라는 상황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표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해 주기가 참 힘든 거죠. 네. 저나 제 친구는 모두 글 쓰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특히 밤에 잠을 설치면서 이를 악물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턱 아래 묘하게 감지되는 기분 나쁜 통증에 예민해집니다. 네. 결국에 본인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이 때려 죽일 엑스엑스들 내가 이거를 확 없애버려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네. 그거를 대신 차라리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때려 죽이는 인간들 1번 내가 이렇게 때려 죽이고 2번 이렇게 때려 죽이고 원수를 이렇게 갚아야지 이렇게 차라리 본인 글 쓰는 네. 스토리를 더 분명히 하면 데스노트를 이렇게 작성. 그렇죠. 데스노트를 작성하면 이런 네. 통증이 아예 생기지를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게요. 그거 분명히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자야지 내가 이겠다 뭐 이러면서 자니까 네. 본인도 모르게 기분 나쁜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참. 자, 그랬어. 오늘 차분히 앉아 생각해보니 제가 치과 선생님 추천대로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느끼는 이 정도의 불편함을 저는 참아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보톡스라도 맞아봐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밤에 편히 잠들어 드는 이를 악물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병원을 갈지 보톡스를 도전해 볼지 아님 다른 방도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톡스 비용이 3회에 30만 원. 보톡스는 보통 1회에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계속 맞아야 돼요. 거의. 문제는 네. 그리고 아직은 대박 작품이 없어 이 비용이 살짝 부담스러운 저에게 황금 같은 답반을 주시면 작품 대박 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대요. 네. 이런 가난한 작가의 네. 마음을 우리가 아니면 이 신체적 고통을 덜어드리는 이런 것도 네.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선생님 같으면 이런 친구한테 너의 지금 이빨의 통증이 느껴지는 거 뭐라고 이야기를 일단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 통증이 왜 왔는지보다는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조금 관심이 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계시긴 하죠. 자기 통증이 왜 생겼는가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거고 당장 내가 이 통증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보톡스 맞아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네. 없어질 겁니다. 선생님은 신경차단술 받아보세요. 핌스 네. 치료 받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핌스도 근데 비용이 네, 조금 핌스는 나가니까. 핌스도 한 번 할 네. 때마다 최소한 10만 원은 각오해야 되잖아요. 보톡스 나거나 비싼 거고. 네. 그럼 핌스를 받으려면 정원의원 가면 되는 거고, 보톡스를 받으려면 그 치과 병원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방도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돈도 안 드는 다른 방도를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이 사연의 에센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딱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해왔었네요. 턱관절 환자 20대가 가장 많고 30대부터 점차 감소하고 입 벌릴 때 딱 덜그덕 소리 턱관절 장애 의심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입 벌릴 때 뭐 덜그덕 소리가 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어금니가 네. 기분 나쁜 그게- 통증이 느껴지는 거고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전형 치통 이런 진단명을 받. 비전형 치통이다. 네. 이게 상당히 뭔가 그럴듯한 이름인데 네. 그냥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막말로 이야기하면 뭐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이 맞아요. 치통이 생긴다라는 네. 게 비전형 네. 치통이죠. 충치도 없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비전형이다. 전형적이지 않다. 네, 맞아요. 저도 있긴 하거든요, 조금. 본인도 네, 있어요. 본인도 턱관절 겪는 문제. 소리가 좀 나고. 아, 그렇죠. 네. 치과에서는 그냥 뭐 교정기를 추천 안 되면. 네. 교정기를 추천한다. 예. 그럴 때 본인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그런 게 탁 생길까요? 좀 이렇게 어떤 불편할 때 제가 턱에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 좀 그렇죠. 있어요. 예. 그게 혹시 그거 느껴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은 별거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나 약간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또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네. 그럴 때 좀 더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본인도 그렇죠. 그래서 젊은 여성일수록
자기가 어디에 몰입하거나 뭐 연애에 몰입하거나 일에 몰입하거나 이럴 때는 턱관절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항상 걱정이 되긴 하지만 몰입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애매하게 자기 몸을 가지고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행동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성들이 신체에서 상당히 자기 얼굴 이 부위에서 특히 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곳이 일단은 얼굴이 가장 그렇죠. 많으니까. 마치 사람들이 양악 수술을 받으면 자기가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엄청 이뻐질 거다라고 믿는 백설공주구나 네. 신데렐라보다는 그런 네. 이 판타지를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라 붕대 둥둥 이렇게 이 네. 많은 그런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턱이라는 것이 자기의 미모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마치 대박과 같은 이런 걸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이제 이 턱관절 이슈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 턱 관절 질환 및 근육 경련 환자 B씨인데 이 사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읽어보시면서 우리 이분의 통증과 관련된 이분의 마음 그리고 통증 전문의로서 이분의 치료는 어떤 것이 또 가능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면서 살았다. 김수희 씨는 이 병이 나으면 치료가 끝나면 다시 건강해지면 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할 수 다독였다.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네. 2002년 다니던 대학원에 휴학계를 제출할 때만 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43세인데 네. 2002년이면 거의 17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뭐 중반쯤에 대학원을 다니다가 본인이 아프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이게 20대 여성이 이제 아픈 그 상황인 거야. 이 병만 나으면 내 이 치료만 끝나면 다시 건강해지면 이 생각. 네.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죠. 네, 저도 저 감정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두 차례나 수술한 턱 관절 질환이 재활하면서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로 턱을 다친 이후 턱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통증이 반복되고 있었다. 근데 이분 수술 이후 김 씨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증상을 느꼈다. 수술 이후에요.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과 만성 통증이 김 씨의 일상이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예, 이럴 때 되면 그 수술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제가 수술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할 리는 없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수술은 분명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분이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 경련, 만성 통증이 나타나는 이상이 벌어지면 근데 수술해서 아마 이분이 관절이나 디스크를 아마 치환술 같은 걸 하셨을 텐데도 오히려 통증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온몸의 경직까지 생긴 거죠. 생기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 수술만 마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못 돌아갔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네. 사고로 가지고 자기가 특정한 신체 부위가 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게 회복이 됐어요. 아물었어요. 그런데 또 그 부위가 아프면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고로 이미 다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아픈 거는 그 사고로 다친 그 부위가 재발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더 바인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사고라는 확실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이 네. 진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네. 신체 손상이고 또 그것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게 재발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네. 그 통증이 일어날 때 자기 마음을 살펴본다라는 생각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미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분이 턱 관절 수술하는 거, 이 턱 관절 질환이 재발하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재발이 왜 일어났을까?
뭐 처음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수술을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수술한 부작용일까? 아니면 수술을 하고 웬만큼 이 잘 되고 더 이상 통증이 없는데 본인이 그 다음에 이 뭐 긴장하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대개는 이제 자기가 누구나 자기 신체에서 수술한 부위 또는 사고가 나서 고장난 부위를 약한 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약한 부위에서 문제가 네. 발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자기 힘든 문제를 그 약한 부위 탓으로 돌리고 네. 이 병이 나으면 이 치료가 끝나면 네.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이런 식의 마치 주문을 자기한테 던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막연히 기도만 하면 또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뭐 이것만 저 집만 지어지면 네.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만 하면 그러네요. 이 통증만 나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그렇죠, 살 텐데 그렇죠. 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네. 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런 어떤 하나의 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네. 그 아주 전형적인 심리, 마음이 지금 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네, 저도 의대만 오면 내 그렇죠.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런 생각 드셨죠, 그죠? 네, 하고 살았죠. 그렇죠. 의대에 입학하기만 하면 네. 고생 끝, 이 행복 시작. 그런데 의대에 들어갔는데 더 큰 고생이 있어. 네, 수련할 때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사표도 냈다가 아, 사표도 냈다가. 그리고 이제는 그래 내가 개원만 하기만 하면 아니면 페이닥을 하고 있으면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 받을 때 보면 야,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진 자기 삶의 함정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대박을 치기만 하면 나중엔 잡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돈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게요. 선택하게 그러게요.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사 선생님 생활을 들으면 환자가 들어오는 게 반갑지가 않대요. 반갑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반갑기는커녕 어떤 때는 환자가 아픈 거 막 아프다 그러면 속으로 당신 아픈 거 10배가 내가 더 아파요. 그런데 나는 그 얘기 아프다 많이 소리도 해요. 그런 소리 해요. 네, 주변에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더라도 사실은 처음에는 참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분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또 잘 파악한다고 해서 이분이 진짜 원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서 잘 가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사연 처음 탁 받으면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뭐 아무 길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직접 그 환자 내담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행동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 텐데 아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지? 원하는 건 이런 마음이네. 그럼 지가 원하는 거를 에 맞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막연히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네.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더 죽을 길을 가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문제를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물어보고 네.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진짜 이 동아줄만 잡기만 하면 이 동아줄이 더 세니까 이걸 잡기만 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게 동아줄을 잡고 있는 한은요 당신이 더 좀비로 살고 당신의 삶을 사는 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뭔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신이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당히 반응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또 이 상담료만 날리나 뭐 이런 얼굴 표정도 막 있어요. 대학 동기들이 취업하는 동안 김 씨는 집과 병원, 재활시설을 오갔다. 깨어있는 시간은 대부분 근육을 풀고 이완하는 데 쓰였다. 재활치료를 하루 이틀 쉬면 금세 몸이 굳었다. 애고 없이 찾아오는 근육 경련 때문에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에 마사지볼, 폼롤러, 젠닝 등 마사지 도구들을 비치해 뒀다. 저는 한 번도 쉬지 않았는데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되어버리니까요. 예전보다 통증은 덜하지만 아팠던 이야기에는 반사적으로 눈물이 난다. 수술 이후 바뀐 얼굴 때문에 거울과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김 씨의 목소리가 잠겼다. 이런 뭐 사연을 선생님 환자에서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나름대로 통증 전문이라서 이분의 통증은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되게 미련이 느껴지는데 네, 그걸 후회하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 길밖에 없고 이게 나의 운명이다 이거를 택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택하고 있는데 네. 그게 택했으니까 너무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이제 네. 17년 동안 이제 내년 되면 18년이 돼요. 앞으로 그러면 36년 동안 내가 이래야 되나요? 이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건강이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라는 의사 말대로 손상된 턱 관절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김 씨를 통증으로 괴롭혔다. 대학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는 예민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 집에서 쉬지만 말고 움직여야 나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갑자기 뭔 소리야? 예민한 성격? 그 다음에 집에서 쉬지만 말고 움직여야 나을 수 있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널 오잖아. 집에서 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뭘 어쩌라고? 이 의사는 이 뭐 안면 근육 또는 신경과 의사였을까요? 아니면 신경정신과 의사일까요? 정신과 의사였을까요?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럴수록 김 씨는 운동에 골몰했다. 재활 치료를 3시간씩 받는 것으로 모자라 헬스장이 문 닫을 때까지 몸을 움직였다. 몸을 이 자학하는 거를 거의 극단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자기의 진짜 이 통증의 문제가 뭐고 이유가 뭔가를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이런 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너 성격이 문제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실제로 신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너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뭐 수술해가 절단했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너 지금은 이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너가 통증을 느끼는 건 그거는 다 팬텀 페인 같은 그런 거야. 네가 통증을 생각하니까 통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건 다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의 문제야. 그거는 네 뇌가 어쩌고 저쩌고 네 신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의사분들이 하거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 마음이 뭔지를 읽어주지 못한 채로 마치 신체 또 다른 장기인 뇌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신체 온몸을 학대하듯이 생활을 하면서 이 네. 통증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이제는 인생의 과제가 이제 내 몸이 돼버리신 것 그렇죠. 같아요. 내 몸을. 그리고 네. 자기 몸을 학대하기만 하면 통증은 없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통증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20-30% 이유밖에 없고 70-80%가 통증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죠. 통증의학 전문의 배울 때 통증은 어떻게 발생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어떤 얘기된 신체적 손상이나 위험에 대한 어떤 신호, 감정적인 어떤 신호. 그렇죠. 네. 네, 얘기된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신호예요. 네. 그 말은 신체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통증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걸 감정이냐, 뭐 본인이 미리 알면 그거는 이성으로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마치 인사이트가 있다든지 통찰이 있다든지 성견지명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너무 미신적인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통증을 정의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건 저 이야기 아니에요. 통증 하시는 전문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통증은 많은 분들이 신체적 문제라고 호소를 하지만 통증의 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70-80%는 심리, 마음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의사분들이 심리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신체만 알다 보니까 지금 신체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만성 통증이나 도저히 치료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결국 당신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또 이 당신의 생활을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다르게 바꿔야지만 통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통증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통증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느끼는 그 아픔이라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마치 데코레이션 포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 같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아프다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는 통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아픈 게 왜 아프다, 무엇 때문에 아프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불편함을 느낀다, 전혀 물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으로 내가 그걸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내 몸에 그 아프거나 심지어는 아픈 정세라고 나타나는 그 정세 자체도 없어져요. 저도 조금 체험한 게, 이전 병원에서 일할 때는 제 생각하기엔 되게 잘 지냈는데 조금 통증이 좀 시작되긴 했었어요. 어깨 네. 통증도 오고 손목도 조금 아파지기 시작했었고 앉아 있으면 요통도 조금씩 오더라고요. 심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조금 월경 불순도 좀 생겼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마음이 그래도 전에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이제 네. 일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좀 의미부여가 되고, 맞아요. 네. 환자하고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도 네. 긴장하는 게 훨씬 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